다음에 나경원 씨가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평창 조직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IOC에다가 남북 단일팀 반대 사안을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이죠. IOC 남북한 참가에 관련된 회의를 지금 로잔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시차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올림픽 헌장의 공정 경쟁과 정치 중립 위반 소지를 주장하면서 단일팀을 반대하는 선언을 보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반대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목욕 그 장애인 목욕을 자기 선거에 악용했던 점 하나하고 그 전에 이제 한 호텔에서 일본 그 숭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이제 유포됐던 거예요. 일본이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1mm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불참 의사를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 IOC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색깔 종북몰이 및 평창 동계올림픽 방해 공작이 이 사람의 행적, 그동안에 했던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결정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된 정치이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패럴림픽과 겨울올림픽, 평창올림픽의 유연 자격은 사실은 딸의 장애,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 한 요인인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분 그게 많은데 이런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요. 찬물을 끼얹는 건 말로 하는 거는 뭐 정치적 공방이다라니까 소위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북한을 힐난하고 그것을 남남 갈등 그다음에 남북 갈등의 소재로 활용해 온 것은 말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쁘다. 나경원 의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뭐 보수적인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렇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상식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니 보수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 그거 지금 이렇게 진행될 일에 대해서 단일팀 반대한다면서 거기다 편지를 써보낸다.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행동을 해서 이건 좀 거의 평가할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올림픽 관련해서 흐름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중동과 일베들이 이제 단일팀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는 건데요. 이제 예전에 기억나요? 몇 년 전에 김연아가 타야 될 어떤 뭐 훈장 비슷한 걸 나경원이 탔다고 그래서 약간 비난이 좀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북한이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서한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단일팀을 구성해서 생기는 시너지라든지 올림픽의 효과라든지 이런 건 도외시한 채 사실은 이게 남북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악질적으로. 아,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렸구나. 국민들이 뭐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네 조중동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막 계속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정말 얄싹한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친일 잔재가 남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제때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 사회의 비극인데 그것이죠 이어지는. 만약에 본인의 의지였건 아니었건 간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냈는데 진짜로 단일팀 허용 안 하는 분위기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아니요. 제가 아까 수준 이하라고 했던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결정이 허용 안 한다라고 되면 어떡하냐. 그럼 뭐 그럴 정도의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아예 일리가 1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야말로 수준 이하예요. 그냥 이거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흥미로운 일, 지켜볼 일이라고 한 거잖아요. 단일팀과 그다음에 한반도기. 그러니까 오늘 논의되는 것 중에 엔트리 늘리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북한 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몇 사람 불명이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엔트리 늘리고 최대한 그러면서 여자 헬스기가 더 좋아지고 실업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에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아주 지연말단적인 걸로 몰고 가서 피해자 몇 선수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쁜 사람. 아니, 그러니까 피해되는 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래서 더 육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싫은 거죠.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뭐든지. 거고요.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을 치를 거냐라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그 예술단장이 무슨 핸드백이 뭐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뭐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사과도 안 하고 연일 그 조롱과 비난과 힐난하는, 특히 조선일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MB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을 가급적 분단을 공고화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몰면서 MB 기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나경원 씨의 지금 이런 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요. 그리고 왜 이 길로 가죠?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잊을만 하면, 사실은 잊을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근데 선거 앞둔 시점이긴 해요. 관종이잖아요. 선거,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거는 저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식견의 수준을 보인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저는 이렇게 조중동 이런 보수 언론을 보면서 좀 웃기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일주일 그 연초에 백두산 갔다 왔잖아요. 그 며칠 이렇게 여기 국내 그런 거 잘 안 보다가 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쌓여있는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참 가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 걸 갖고 평양 올림픽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사실상 야당, 특히 홍준표 같은 분들, 비슷한 분들이 한다라는 걸 하면서 그 이름을 빌어서 사실은 보수 언론이 슬슬슬슬 흘리는 거잖아요. 참 가짜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니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 돼서 거기에 평양까지 끌어들이면 그야말로 삼평인데,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평양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그걸 이렇게 후비어서 비틀어서 하는 것도 우습고, 또 단일팀 문제도 그래요. 그걸 갖고서 마치 단일팀을 해서 지금까지 있던 어떤 선수들의 어떤 피해나 굉장히 불공정성, 우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나 어떤 기회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아무리 미세한 그 피해나 이런 아픔이나 어떤 우려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이 위기를 평화로 돌릴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또한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민족적 이익 앞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러저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완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아니, 전 사실 그런 조중동을 보면서 참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깃발 논쟁이 있잖아요. 인공기, 태극기. 가짜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태극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입장할 때도 태극기 들지? 대한민국 대표단이 매달 달면 올라가지. 한반도기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일종의 저는 드레스 코드라고 생각해요. 남북 공동 대표단이 공동으로 입장할 때 어느 하나 들기 어려우니까 드는 같이 용인할 수 있는, 과거에도 이미 사용했었던 그러한 입장기인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그런데 제가 이 말 좀 열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과정에서 소위 보수 언론이 그 못된 습성을 못 버리고 딱 요 국면에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이 자식들 진짜 수준 떨어진다, 제 이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남북 관계에 길을 열 때 내놓고 시비 못 하잖아요. 누가 평화가 열리고 남북이 만났는데 시비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연 말단적인 걸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옆으로 틀어. 지금 하는 짓들이 그 짓들이에요. 조금 지나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반드시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니야? 남북이 좋아지는데. 좋아지는데 속도가 왜 빠르면 안 돼요? 빨리 속도를 내야지.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햇볕 정책의 설계사였던 임동원 장관을 결국은 보수 세력이 시비를 걸어서 날렸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평창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 좋아질 때 지금 일어나는 뭐 깃발, 단일팀 이런 것이 다 예고편이에요. 이런 거 갖고 시비를 걸다가 보수 세력이 뭐 너무 속도가 빠르다부터 시작해서 북핵은 어떻게 됐느냐, 뭐 왜 공정하지 않냐. 얼마나 지들이 그렇게 공정했길래. 그러니까 이건 네. 웃기는 네.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열렸네. 좀 열렸습니다. 화나더라고. 이제 우려되는 상황, 이제 보통의 이제 프로세스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집권을 못했다면은 아마 단일 팀 내지는 뭐 한반도기 이것도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했다면 뭐가 또 나오냐면 예상컨대 우리가 지금 야당이면 간첩단 사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 안에서 누구 하나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뭐 사건에 연루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아주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저러한 그 소위 말하는 정보기관에 의한 장난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보수 언론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일부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 같은 행태, 그리고 이제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그런 과격한 발언, 이제 요런 걸로 이제 국민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제 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핵 실험 등 해서 북한에 대한 견제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여론이 일시적으로 좀 뭐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40, 찬성이 40, 반대가 뭐 49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 목전이 되면 저는 그 여론은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팀, 그다음에 공동 입장, 그다음에 예술단, 그리고 응원단 이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남북이 화해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여론은 금방 뒤집혀진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촌스러운 행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수준 낮은 이제 행동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는데 그나마 지금 자유한국당 같이 남은 데서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종의 마카파식 보수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인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저건 좀 들을 대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적 한계를 보이는 것이 그렇죠. 아주 60년대 수준의 지금 아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참 재미나는 얘기를 제 아는 분한테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하나 저한테 회상을 시켜줬는데 유승민 의원의 그 아버님 돌아가신 어르신이 유수호 전 의원이라는 분이었잖아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박정희 때 판사였는데 나중에 이쪽에 민주진영의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김정길 그 학생일 때 거기를 이제 뭐 석방시키고 데모해서 들어오는데 석방시키고 이랬던 건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눈에 나가지고 탈락했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아버지가 당시에 그게 뭐 70년대죠. 그때 첫 선거 공보물에 썼던 내용을 보면 첫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북방외교의 적극 추진, 사법권의 완전 독립 및 경찰 중립 보장. 이게 50년 전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에휴. 저는 지금 보수를 정말 정상화시키겠다는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좀 안타까워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서울대 동기인데.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저는 뭐 원래 학교 때도 잘 몰랐고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야 어떻게 저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관심 받고 이런 걸 좋아하고요. 튀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걸로 관심 받고 튀어가지고 뭘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남은 그 보수라고 불리우는 그 수구 시장에서 그래도 한번 튀어서 이렇게 관심 받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도 한번 숟가락 얹어보고 이런 건데.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홍준표 씨가 드디어 대구 북구 의뢰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야,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뭐 엄청난, 특히 친박들 쪽에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장난 아니게 비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의 지도부가 희생과 헌신을 보이며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감동을 줘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처사다,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씨는 자기 말로는 국회의원 선거는 안 나간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안 나갈 거면서 조직위원장에 임명되고 이러는 건 이유가 뭘까요? 난 그게 궁금해서요. 국회의원 선거 못 나가죠. 왜냐면은 그 지방선거 끝나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 뭐 염두에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본인이 그건 정확히 진단하신 거죠.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 맞고요. 다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대구나 경북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영남에서 이제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희생헌신해야 되는데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려고 지금 당대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지방선거까지 망치려고 하느냐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홍준표 대표는 천동설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니까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다음번 총선에 안 나간다 하지만 나가려고 하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정치 일정상 못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셔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지역위원장을 맡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좀 번지수를 틀리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강현재가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의당에서 정말 막말. 썩은 입. 예, 막말. 근데 제가 그래서 유여해 보내고 강현재 오다. 그 다음에 김성회 이 양반 화성과 진짜. 복귀. 이거는 우리 강기정 의원. 진짜. 오늘 방송에서 그건 내 이야기가 나갔는데. 먼저 주먹을 휘둘렀더만요. 제가 목격자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복귀했는데, 이분이 서청원이 보궐선거 나가면서 그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장으로 갔다 온 분이잖아요.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홍준표 대표가 진짜 엑스맨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본인은 6개 잘하면 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고 총선에서 대구에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거고요. 출마도 하고 대권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헛된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저희가 승리를 해서 확실하게 정상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참 이게 아까 이명박 씨에 대해서도 그런 2002년에 선거를 치렀던 그런 것이 있지만은 2010년, 2008년에 제가 사실은 정세균 대표 때 안희정, 송영길 함께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원외인 걸 깜빡하고 그때 한나라당의 서울시의회 뇌물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조사위원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때 홍준표가 연루된 건이 있어서 서울시당위원장. 시당위원장. 그때 그거를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된 거를 발표했는데 그걸 가지고 발끈해가지고 기자들 모아놓고 김민석이 감옥 보낸다고 이랬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정치자금법 사건 걸리고 농성하고 구속까지 되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태산명동에 서일피까지 됐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프로에서 홍준표 대표를 한번 불러서 하는데 제가 같이 나가서 패널로 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더라고. 근데 뭐 하지 하고서 보니까 탈탈탈 털 게 많더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양반이 제가 나온다니까 저랑 안 한다고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어쨌거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가 최소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개라 그랬는데
TK, PK, 제주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6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지고 거. 있는 인천, 인천까지? 경기, 아, 그다음에 부산.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의 6일 텐데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플러스 둘이 남경필과 원희룡으로 빼놨던 바른정당 그 티오기 때문에 그 둘을 가져오면 실제로는 8개를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할 거고, 그래서 잘하면 6개 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할 거고, 남경필이나 원희룡 입장에서 특히 남경필 이번에 남경필 안 받는다 그랬다가 과거를 잊자 이러고 둘이 어깨를 걸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지율과 여론에 어떻게 보면 낙관할 수 있고요. 상대는 결사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좋은 소식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나경원 씨가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분이 평창 조직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IOC에다가 남북 단일팀 반대 사안을 보냈다는데, 그러니까 방송하는 오늘이죠. IOC 남북한 참가에 관련된 회의를 지금 로잔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시차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올림픽 헌장의 공정 경쟁과 정치 중립 위반 소지를 주장하면서 단일팀을 반대하는 선언을 보냈다. 제가 이걸 보고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반대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전에 2011년도에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목욕? 그 장애인 목욕을 자기 선거에 악용했던 점 하나하고, 그 전에 이제 한 호텔에서 일본 그 숭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이제 유포됐던 거예요. 일본이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1mm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불참 의사를 통보를 했잖아요. 지금 이거 IOC에다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색깔 종북몰이 및 평창 동계올림픽 방해 공작이 이 사람의 행적, 그동안에 했던 행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주 결정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된 정치이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패럴림픽과 겨울올림픽, 평창올림픽의 유연 자격은 사실은 딸의 장애, 그것이 이제 어쨌든 그 한 요인인데 많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분 그게 많은데 이런 일을 벌린다. 그러니까요. 찬물을 끼얹는 건 말로 하는 거는 뭐 정치적 공방이다라니까 소위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안 하면서 북한을 힐난하고 그것을 남남 갈등, 그다음에 남북 갈등의 소재로 활용해 온 것은 말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쁘다. 나경원 의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거는 뭐 보수적인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렇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수준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건 사실은 상식에 벗어난 거잖아요. 이건 뭐, 아니, 보수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 그거 지금 이렇게 진행될 일에 대해서 단일팀 허용 안 하는 분위기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 아니요. 제가 아까 저 수준 이하라고 했던 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푸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결정이 허용 안 한다라고 되면 어떡하냐. 그럼 뭐 그럴 정도의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아예 일리가 1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야말로 수준 이하예요. 그냥 이거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흥미로운 일, 지켜볼 일이라고 한 거잖아요. 단일팀과 그다음에 한반도기. 그러니까 오늘 논의되는 것 중에 엔트리 늘리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북한 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몇 사람 분명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엔트리 늘리고 최대한 그러면서 여자 헬스키가 더 좋아지고 실업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에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이거를 아주 지연말단적인 걸로 몰고 가서 피해자 몇 선수로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 그러니까 피해되는 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번에 어쨌든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래서 더 육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에서 투자도 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싫은 거죠.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뭐든지. 거고요. 평창 올림픽을 뭐 평양 올림픽을 치를 거냐라고 조롱하고, 아유, 그다음에 그 예술단장이 무슨 뭐 핸드백이 뭐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뭐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사과도 안 하고 연일 그 조롱과 비난과 힐난하는, 특히 조선일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MB의 표적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을 가급적 분단을 공고화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 방향으로 몰면서 MB 기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나경원 씨의 지금 이런 그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고요. 그리고 왜 이 길로 가죠? 원래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잊을만 하면, 사실은 잊을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근데 선거 앞둔 시점이긴 해요. 관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지방선거에 아.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 거는 저는 그 개인의 정치적인 식견의 수준을 보인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요. 조금 지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저는 이렇게 조중도 반대한다면서 거기다 편지를 써보낸다.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행동을 해서 이건 좀 거의 평가할 가치가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올림픽 관련해서 흐름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중동과 일베들이 이제 단일팀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얹는 건데요. 이제 예전에 기억나요? 몇 년 전에 김연아가 타야 될 어떤 뭐 훈장 비슷한 걸 나경원이 탔다고 그래서 약간 비난이 좀 쏟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북한이 1936년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을 연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다. 뭐 이런 식의 서한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단일팀을 구성해서 생기는 시너지라든지 올림픽의 효과라든지 이런 건 도외시한 채 사실은 이게 남북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악질적으로. 아,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렸구나. 국민들이 뭐 지금 뭐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네, 조중동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막 계속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정말 얄싹한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친일 잔재가 남아있고 그것을 제대로 제때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 한국사의 비극인데, 그것이죠, 이어지는. 만약에 본인의 의지였건 아니었건 간에 단일팀 반대 서한을 보냈는데 진짜로